안녕하세요. 버팔로 트레이스 팝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진행된다고 하는데 추첨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고급 버번들 티어리스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맛과 가성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은 웰러 12년. 이거 국내에서 구할 수 있죠. 면세점에서도 간혹 보이고요. 그런 데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은 싼 편이에요. 요새 웰러 12년이 미국 내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고 해외로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대만 같은 곳 가면 이 가격보단 싸게 구할 수 있어 보이는데 미국 내 시세보단 그래도 이 가격이 싼 편이다. 어쨌든 웰러 12 맛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수가 낮은 편이라 버번의 타격감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좀 아쉬울 수 있고 오히려 초심자 분이시라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술이죠. 버팔로 트레이스의 밀버번 웰러 계열을 드셔보신 적이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이번 팝업의 전체적인 바틀 가격들이 대부분 미국 시세보다 약간 싸게 그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다만 웰러 12는 다른 바틀과 다르게 미국 밖에서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은 편이라 좀 더 싸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나라로 수출된 웰러 12년들은 거의 정가에 판매를 해주던데 말이죠. 그래서 맛의 선 합격, 가격은 애매하다. B+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택, 얘는 많은 분들이 1순위로 노리실 것 같은데 가격도 좋아요. 20만원이면 거의 지금 미국 시세랑 비슷하거나 조금 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잘 찾으면 150불, 보통 200불, 관광지 이런 데는 300불까지도 팔려서요. 워낙 인기도 많고 맛도 있고 가격도 좋은 편이라 이건 정말 땡큐 아닌가. 스택보다 맛있는 술은 꽤 있지만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술은 거의 스택이 유일하다 보이네요. 티어는 S+, 최고점 주겠습니다. EH 테일러 싱글 배럴, 테일러 스몰 배치는 국내에서 좀 풀리고 면세에서도 인기 품목이죠. 이 싱글 배럴 같은 경우는 그 테일러 스몰 배치의 상위 버전으로 출시가 된 건데요. 이게 이번에 나온 물량이 제가 몇 년도 출시 상품인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3년 전이었나? 그때 출시된 테일러 싱글 배럴은 좀 별로였어요. 평가가 그냥 스몰 배치가 더 맛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또 최근에 출시된 것들, 작년이나 올해 먹은 것들은 맛있더라고요. 가격은 적당한 것 같고 보통 시중에 풀릴 때 20만원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전해 볼만하지 않나 싶네요. A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H 테일러 라이. 이건 좀 아니에요. 일단 테일러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테일러 스몰 배치와 비교하면 미국 내 정가는 스몰 배치보다 조금 비싼 건 맞는데 시세는 라이가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맛이나 스펙에서 테일러 라이가 스몰 배치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버번과 라이 완전히 다른 술이어서 뭐가 더 좋은 술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 이 술에서 테일러라는 브랜드를 보지 않고 마신다면 과연 이게 돈값을 하는 라이 위스키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C를 줄까 했는데 그래도 이게 맛이 없는 술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희소성이 있는 것도 맞고 안 드셔봤으면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B 하겠습니다. 테일러 라이 배럴 프루프는 방금 얘기한 라이 위스키에 물을 타지 않은 원액인데 이거는 아마 올해 처음 출시됐을 겁니다. 작년 말이었나부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맛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앞에 말씀드린 테일러 라이의 단순한 배럴 프루프 버전이라면 가격은 좀 비싼 편이다. 왜냐면 라이가 아닌 그냥 테일러 배럴 프루프 제품으로 보면 이게 스태그하고 수준은 거의 비슷한 술인데 희소성과 테일러라는 브랜드 때문에 가격은 2배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 테일러 라이 배럴 프루프 역시 스택의 2배 가격은 좀 아니지 않나. 다만 이게 처음 출시된 버전이라 아무래도 증류소에서 좀 신경을 써서 맛있게 만들었을 테니 퀄리티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고 끝에 B+로 하겠습니다. 자, 하이엔드 버번 이쪽 부분은 더블 이글베리 레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격이 거의 1000만원이에요. 어떤 술도 1000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리 미국에서 30년 숙성을 했다고 해도 1000만원 내고 맛에서 만족감을 느끼긴 힘들죠. 이글레어는 미국에서 워낙 인기 있는 브랜드라 이 슈퍼 울트라 버전의 이글레어도 수요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이글레어는 솔직히 그 정도 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베닝클 시리즈처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단순 수집용이거든요.
맛도 리뷰들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는 많지 않아요. 그냥 이글레어 10년이나 17년과 비교해서 마셔봤을 때 막 압도적으로 맛있다 이런 수준도 아니거든요. 숙성하면서 정말 다 증발되고 몇 방울 남은 거 쥐어짜서 힘겹게 만든 건 알겠는데 1000만원이다? 그냥 C 드립니다. 비텍의 토마스 앤디 볼 건데요. 잠깐 기초 지식 설명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의 특징이 4가지 종류의 매쉬빌, 그러니까 레시피 조합을 4개 갖고 있다는 건데 1번 레시피가 스태그, 이글레어 같은 거고 2번 레시피가 블랑톤, 그리고 3번째 레시피 밀버번 레시피가 웰러나 벤 윙클, 그리고 라이 위스키 레시피가 있죠. 토마스 앤디는 이 마지막 라이 레시피를 사용해서 만든 건데 비텍 라인 중에 가격이 제일 쌉니다. 왜냐? 숙성 기간이 제일 짧거든요. 2024년 버전이 6년 3개월 숙성인데 다른 비텍들은 다 10년 이상 고숙성 제품이고요. 그런데 맛은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정말 잘 만든 배럴 프루프 라이 위스키고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나오는 라이 중에 제일 수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세 감안하면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고 대체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A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티 스택, 끝판왕 버번이라고도 불리는 바틀인데 아까 나왔던 스태그가 보통 8년 정도 숙성 기간을 거치거든요. 얘는 그 스태그를 15년 이상 숙성한 제품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연도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맛은 검증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125만원, 스택의 6배죠. 당연히 스택보다 6배 맛있진 않아요. 그래도 미국에서 싸게 구할 수 있는 시세가 이 정도거든요. 요새 위스키 가격 점점 떨어진다 말들은 하지만 이런 술들은 드라마틱하게 막 떨어지진 않죠. 오히려 옛날 버전의 티스택들은 가격이 더 올랐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S 하겠습니다. 윌리엄 라루엘러부터 갈게요. 이건 조지 티스택보다 10만원 더 비싸죠. 12년 숙성 버번인데요. 조지 티스택이 15년인데 숙성 기간이 짧은데도 더 비싼 건 맛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마다 조지 티스택이 더 맛있다, 라루엘러가 더 맛있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만은 이 정도 급에서는 그냥 취향 차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같은 매쉬비를 쓰는 술들 말씀드리면서 웰러랑 벤 윙클의 재료가 같다고 했는데 이게 벤 윙클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물을 타지 않은 원액이거든요. 벤 윙클 시리즈는 다 물을 타서 출시하기 때문에 그런 급의 원액을 맛볼 수 있는 건 이 웰러인 거죠. 보통 이 라루엘러가 조지 티스택보다 시세가 더 비싸기도 하고요. 희소성도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역시 S입니다. 참고로 2024 라루엘러는 14년 숙성 원액과 12년 숙성 원액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글레어 17 할 건데요. 17년이라는 오랜 기간 숙성을 하면서 증발량이 무려 86%라고 합니다. 14%밖에 안 남았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조금 남은 게 맛있냐는 거죠. 사실 이 비텍 라인 중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게 이글레어 17과 사제락 라이 18이거든요. 일단 다른 술들은 다 배럴 프루프인데 얘네들은 물을 타요. 그러다 보니 비싼 술의 그 장점을 100% 다 즐기지 못하는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책정은 윌리엄 라루엘러급으로 해버리니까 아쉽다. B 하겠습니다. 사제락 라이 18 역시 오랜 기간 숙성을 한 라이 위스키지만 도수가 45도밖에 안 되거든요.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글레어 17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벤 윙클 시리즈가 남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벤 윙클은 S를 주기가 힘듭니다. 벤 윙클 당연히 맛있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앞에 나온 웰러 12년이나 윌리엄 라루엘러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고 같은 창고에서 숙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벤 윙클 쪽에서 OK를 해준 배럴들만 이 라벨이 붙어서 팔리는 거거든요. 벤 윙클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들을 들으셨겠지만 이 술이 대단한 이유는 고숙성 버번이 맛있다는 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위스키이기 때문이죠. 부커스의 예를 좀 들자면 부커스가 배럴 프루프 버번을 최초로 성공시켜서 90년대 일본에서는 부커스를 최고의 버번으로 쳤었고 그때 영향으로 아직도 부커스가 인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도 최고의 버번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벤 윙클 라이부터 얘기하자면 13년 숙성인데 이 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라이 위스키가 4년 넘는 숙성 기간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이었지만 지금은 10년 이상 숙성 라이 위스키,
꽤 많은 브랜드에서 만들어내고 있죠. 맛도 있고요. 벤윙클이 인정받았던 술이 밀버번이기도 해서 라이 위스키는 좀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고요. 이 술은 도수도 47.8도로 낮은 편이라 벤윙클 시리즈 중에 가장 선호도가 낮은 바틀이죠. 그래도 뭐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시세와 비교하면 괜찮은 수준 같아서 B 할게요. 10년 숙성 올드립 벤윙클 가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접근성이 가장 좋은 벤윙클 같아요. 가격이 제일 낮은 편이라 물론 비싸지만 드셔보신 분들이 가장 많은 벤윙클 시리즈일 텐데 솔직히 조지 스택이나 윌리엄 라루웰러 마셨을 때처럼 와 이거 엄청나다 이런 첫인상은 안 느껴지거든요. 다른 잘 만든 10년 숙성 버번보다 월등한 느낌은 잘 없지만 그래도 맛이 없진 않아요. 도수는 53.5도로 마실만한 수준이고요. 이 정도 가격 괜찮은 것 같아서 A 하겠습니다. 12년은 10년보다 인기가 덜한데요. 물론 없어서 못 구하는 술이긴 합니다만 도수가 45.2도거든요. 고급 버번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도수죠. 웰러 12년과 비슷한 스펙이라 둘을 비교하자면 벤윙클 12년이 오크 향과 스파이스가 더 강하다고 하네요. 10년보다는 아쉽고 13년 라이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페피 벤윙클에 가까우니까 B+로 가야겠습니다. 15년 여기서부터 이 페피의 사진이 붙어있죠. 도수도 다른 페피에 비해 좋고요. 이 술을 어떻게 맛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만 S를 주기에는 가격이 이게 물론 시세보다는 싼 가격이지만 조지 스택이나 윌리엄 라루웰러보다 비싼 것 치고 맛으로만 봤을 때 압도적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윌리엄 라루웰러가 풍부하고 강렬한 맛이라고 한다면 페피 15년은 부드럽고 밸런스 잡힌 맛이거든요. 그래서 A+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페피 20년과 23년 이건 15년보다 훨씬 고숙성으로 가는데요. 도수는 아쉽게도 40도대 중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맛에 대한 평가도 15년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오크 향이 너무 진해지면서 밸런스가 깨진다는 평가가 많은데 15년에 비해서 가격이 확확 뛰는 걸 생각해보면 진짜 소장가치 말고는 뭐가 있을지. 그런데 그 소장가치가 꽤 크긴 해요. 아이러니한 게 저 더블 이글 레어를 제외하면 제일 비싼 바틀인데 시세보다 제일 싸게 나온 바틀이기도 해서 둘 다 B+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티어 리스트를 재미로 정해봤는데요. 술 구매하실 때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